오늘 교육은 최신 연구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저널 검색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앱스코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스코에서는 다양한 학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기관별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하면 대표적으로 국내 기관에서 많이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명칭 우측에 보시면은 주제 분야를 표기해 드렸는데요.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부터 경영경쟁 비즈니스 소스, 교육학 에듀케이션, 인문학,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공학까지 각 분야별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관 기관에 따라서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거나 또는 이 데이터베이스 중 몇 가지만 구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대표적인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따라서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에듀케이션 소스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하나 공유해 드렸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은 보다 더 자세한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 명칭뿐만 아니라 클릭을 하시면 아카데미 서치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프라이머, 컴플릿, 얼티메이트 각 버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버전에 따른 차이 확인과 함께 해당 버전을 클릭하시면은 보다 더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타이틀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널이나 주제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엑셀 또는 HTML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확인하신 다음에 앞서 공유해 드린 이 링크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탐색해 보시거나 또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소스 같은 경우에도 버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버전별로 선택하셔서 타이틀 리스트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소스 타입 자료 유형은 매거진인지 출판물인지 어떤 유형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ISSN, 저널명, 출판사, 그리고 색인되어 있는 기간, 그리고 저널의 원문을 제공하는 기간, 그리고 피어 리뷰된 저널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널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저널들을 커버하고 있는지로 이 부분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한 다음에 저널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접속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앱스코 호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은 지금 보시는 앱스코스트라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 모두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는 방법대로 개별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신 다음에 앞으로의 저널 탐색 과정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도서관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TV, 이저널 등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접속하신 후에 검색창이 있다면 앱스코 또는 알파벳 순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면 ABC 순으로 찾으셔가지고 앞서 보셨던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비즈니스 소스 컴플리트, 에듀케이션 소스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중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신 후에 접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기관들은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앱스코어로 검색을 하시면은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모두 나타나게 되며 그중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에 맞는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데이터베이스 소개와 접속 방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접속이 잘 완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실제 저널 검색, 출판물 검색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널 검색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실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선택해서 접속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어스트라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로고가 상이하거나 또는 컬러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했다. 이럴 경우 보시는 것처럼 검색 옆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모두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다중 선택하시거나 또는 모두 선택하셔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통합해서 검색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제 분야인 아카데미 설치, 경영경제 비즈니스, 교육학 에듀케이션, 그리고 심리학 분야인 APA 피지 아티클스까지 총 4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교육을 하면서 기본 검색, 상세 검색 등과 같은 다양한 검색 부분을 소개해 드렸지만 출판물 검색은 아마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출판물 검색은 저널을 검색하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특정 저널에 대한 원문을 찾고 있거나 또는 특정 저널에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인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검색 탐색 도구에 출판물 검색을 클릭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판물 검색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기본 검색창 3세 검색에서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4가지 옵션 중에 출판물을 클릭하시면 동일한 검색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출판물 검색을 선택하셔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을 하시기 전에 왼쪽에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시면은 앞서 저희가 4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죠. 그 4가지 데이터베이스 각각별로 출판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가지만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만약 저처럼 다중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그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마다 전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즉슨 데이터베이스별로 다루고 있는 주제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주제 분야에서 커버하고 있는 이 타이틀에 따라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저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출판물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에서는 사이언스지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기로도 유명한데요. 사이언스지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사이언스라고 검색을 했더니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언스 일치되는 저널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HTML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고 PDF 원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저널명을 클릭하시면은 보다 더 상세한 저널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ISSN, 출판사 정보, 그리고 서지 레코드, 그리고 원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공되는지, 지금 현재 사이언스지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출판사 URL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으며 발행 주기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프리프린트물도 확인이 가능하며 2025년 또는 2024년 해당 연도에 발행된 권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나는 사이언스지에 390권에 1769호 2025년 10월 9일에 발행된 걸 찾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해당 권호에 수록되어 있는 저널만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언스지에 2025년 10월 9일에 출판돼 130권에 6769호에 수록되어 있는 결과물만 쭉 검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JN이라는 필드 코드가 붙어서 검색이 되게 되고요. 또 2025년 10월 9일에 출판된 DT라는 날짜 필드 코드가 함께 포함돼서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 코드는 상세 검색에서 보이시는 필드 코드와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요. JN과 DT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필드 코드에서 확인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필드 코드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가 제공되며 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별로 적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는 왼쪽에 보이시는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앱스코 커넥이라는 앱스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헬프 파일을 통해서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따라 이 커넥 페이지 로딩 속도가 조금 걸리는데요. 다른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이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결과물들을 살펴보시면은 총 39건의 레코드가 이 해당 부분에서 출판되어 있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출판물 검색으로 돌아와서 살펴보시면은 각 권호별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출판물 목록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인쇄 전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로딩이 조금 진행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이 사이언스지 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출판물 내에서 검색에서 이 검색창을 활용하시면은 사이언스지에서 출판된 결과물 중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된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사이언스지에서 출판된 검색 결과 중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제목, 초록, 주제어 또는 제목을 클릭해서 확인되는 상세 설명 중에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특정 저널에서 특정 키워드를 포함한 검색 결과를 살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출판물 검색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시고 저널을 선택하신 다음에 출판물 내에서 검색창을 활용하시거나 또는 보시는 것처럼 출판물에서 검색하셨을 때 JN이라는 필드 코드가 붙는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요. 지금 커넥 페이지 가장 하단으로 이동해 보시면은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헬프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인지 시날인지
또는 비즈니스 소스인지 에듀케이션 소스인지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PDF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잠시만요. 전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A, B, 그리고 설명, 그리고 예시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JN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N은 저널 네임, 저널명을 검색하는 필드 코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시에 저널명을 JN 필드 코드와 함께 검색을 하게 되면 특정 저널에 대한 출판물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사이언스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혹시 체크박스 보이시나요? 상세 정보에서 체크박스 또는 검색 결과에서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검색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제2의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필드 코드에 사이언스라는 전월명이 붙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하게 되면 사이언스지의 출판물의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필드 코드가 또 XP입니다. 이 XP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상세 검색 필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실제 이 필드 코드 상세 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XP는 제목과 초록에서 함께 검색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는 JN 사이언스지에서 검색을 하였지만 여기에 XP라는 필드 코드를 사용하고 소셜미디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초록과 제목에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언스지의 결과물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수행한 결과 두 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요. 제목 또는 초록에 이 소셜미디어가 포함되어 있고 사이언스지 저널에서만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상의 사이언스, 사이언스지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초록에 소셜미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비즈니스 소스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경영경제 관련 저널의 원문을 포함하고 있기로 유명한데요. 비즈니스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저널 오브 마케팅이라는 저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한 결과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널 오브 마케팅이 나타나게 됐고요. 동일하게 해당 저널에서 2025년에 출판된 89권의 6호를 찾아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총 8건의 출판물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저널 오브 마케팅 내에서 AI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저널 오브 마케팅에 AI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 총 25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만약에 나는 저널 오브 마케팅에서 출판된 결과를 모두 확인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체크박스 또는 앞에서 보이시는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검색에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앞서 나타났던 검색 결과는 제외하시고 검색을 수행하게 되시면은 저널 오브 마케팅에서 출판된 현재부터 색인되어 있는 출판 연도에 나타나는 결과물 총 1340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AI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을 수행하셔도 좋고요. 또는 특정 저자를 탐색해 보시거나 또는 특정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셔도 관련된 결과물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출판물 검색은 특정 출판물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저널 내에서 출판되는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거나 또는 추가를 하신 다음에 상세 검색창에서 또 다른 검색 필드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저자 타이틀 주제어와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어하면서 추가적으로 검색을 더 범위를 좁혀서 키워드를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물 검색에서 심리학 관련된 저널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ology of Addictive Behavior이라는 저널을 탐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저널로 검색을 해주셔도 좋고 또는 개별적으로 실제 팔로우업하고 있는 저널이 따로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면서 해당 저널명을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PA Phys Articles 심리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에서 Physiology of Addictive Behavior이라는 데이터 저널을 제공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조금 예전의 권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27권 4호에 발행된 부분을 선택해서 검색하게 될 경우 보시는 것처럼 해당 권호에 수록되어 있는 49건의 레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권호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제목 또는 초록에 내가 어, 소셜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이럴 경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총 7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저널명을 알고 있고 이 저널이 실제 앞서 소개해드린 이 데이터베이스 타이틀 리스트에서 저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럴 경우에 필드 코드를 기억하고 계시면서 바로 기본 검색창에 JN 그리고 저널명을 입력하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나는 이 저널의 원문을 제공하는지 잘 모르겠다. 저널의 권호에서 제공되는 결과만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출판물 검색에서 1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시고 체크박스를 선택하셔서 검색의 추가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직접 필드 코드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널명을 입력하시면서 검색을 수행하셔도 동일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앞뒤에 큰 따옴표의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큰 따옴표는 검색을 수행할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기호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기호가 없이 검색될 때는 이 단어들이 각각 따로따로 검색되는 저널까지 함께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Physiology of Addictive Behavior이라는 저널을 검색하고 싶으실 때는 앞뒤에 큰 따옴표를 입력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전공하고 있는 주제 분야 관련된 저널을 계속 탐색하고 있다. 나는 그 저널에 새롭게 출판된 결과물까지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비즈니스 소스에서 저는 MIS 쿼털리라는 저널을 찾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MIS 쿼털리라는 저널을 원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권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발행 주기는 4번입니다. 그럼 2025년에 현재 새 3호까지 발행이 되었으니까 이제 곧 4호가 발행이 되겠죠. 이 4호가 발행됐을 때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우측에 보이시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알림 생성을 클릭하시면 이 MIS 쿼털리에 새로운 권호 기사가 발행될 때마다 제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알림 기능은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 앱스코를 클릭하신 다음에 계정 생성을 클릭해 주시고 간단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계정을 생성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알림 생성을 클릭하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알림 생성을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알림 이름, 그리고 생성 일자, 그리고 알림을 받을 이메일을 입력하시면은 권호 또는 새로운 기사가 추가될 때 내 이메일로 이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주제 분야 관련해서 주요 핵심 저널들에 이 알림을 생성해 놓고 새로운 권호가 발행될 때마다 제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보고, 그리고 알림을 통해서 이 앱스코스트 접속한 다음에 새로운 권호에는 어떤 저널들이 출판되었나, 최근 연구 동향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서 핵심 저널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알림 생성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팔로우업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연구 동향들, 최신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